피부가 한 겹 접히면서 눈이 커지기도 하고 안검하수로 졸린 눈을 실제로 커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눈꺼풀 피부가 속눈썹을 살짝 덮는다. 거기에다가 이런 눈은 대박의 조건을 갖춘 눈입니다. 원장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오늘도 혹시 쌍꺼풀 수술 상담이 많으신가요? 사실 제 쌍꺼풀을 보면서 너무 느끼하고 진해서 나 같은 환자가 오면 어떻게 수술을 권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쌍꺼풀 수술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쌍꺼풀 수술에는 크게 두 가지, 절개법과 매몰법이 있습니다. 매몰법은 실이 눈꺼풀 앞뒤를 오가면서 찝어주는 거고요. 절개법은 피부를 열어서 한 땀 한 땀 실을 꿰매주는 거예요. 물론 자연유착이나 부분절개 등의 방법도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크게 봤을 때는 매몰법의 변형에 해당이 됩니다. 수칙에 따라 붓기나 풀릴 가능성 등 특징이 많이 차이가 나고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수술하면 잘 될까요? 먼저 피부가 얇고 눈을 뜨는 힘이 좋은데 눈꺼풀 피부가 속눈썹을 살짝 덮는다. 거기에다가 눈이랑 눈썹 사이 거리가 멀다. 이런 눈은 대박의 조건을 갖춘 눈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을 피해야 하나요? 쌍꺼풀 수술을 하면 안 돼, 혹은 못해, 이런 건 아니지만 수술을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꺼져 있는 함모라는 쌍꺼풀 수술을 피하거나 하더라도 쌍꺼풀을 낮게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너무 좁은 경우는 쌍꺼풀이 오히려 인상이 더 강해질 수 있으므로 이마 거상이 더 추천됩니다. 또한 만약 졸린 눈이 심하다면 쌍꺼풀만 해서는 안 되고 눈매 교정도 같이 해야 합니다.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화장은 언제부터 가능한 건가요? 의사마다 기준이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보통 눈높이 성형외과에서는 수술일 기준으로 절개를 하지 않았다면 5에서 7일부터, 절개를 했다면 3주차부터 화장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분들은 붓기를 빨리 완화시키려고 호박즙도 드시고 하잖아요. 혹시 이것보다 더 좋은 팁이 있을까요? 제가 경험한 세 가지 팁을 항상 저희 병원 고객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시간을 최소화해야지 얼굴로 쏠리는 붓기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냉찜질. 수술하고 첫 3일 정도는 냉찜질을 열심히 하는 것이 붓기 감소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라면 먹고 자면 그 다음날 얼굴이 흔히 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싱겁게 짜고 매운 것은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약간 회복에 대해서 조금 마이너스 요인 아닌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수술을 했으니까 누워서 쉬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맞아요. 그러면 눈이 너무 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시 전에는 주무시지 말라, 그리고 아침 7시에는 일어나라, 이렇게 실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눈의 붓기는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결과 판정이나 환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쌍꺼풀 수술의 장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쌍꺼풀 수술은 얼굴에서 시행하는 성형수술 중에 가장 극적인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수술입니다. 피부가 한 겹 접히면서 눈이 커지기도 하고 안검하수로 졸린 눈을 실제로 커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쌍꺼풀 수술에 성공적인 수술 사례가 있으실까요? 물론이죠. 먼저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왼쪽이 수술 전, 오른쪽이 수술 후의 모습이고요. 이 환자분은 5일 뒤에 출국을 하실 환자였어요. 그래서 매몰법으로 빠른 회복을 원하셨고 본인이 라인이 너무 낮은 게 고민이셨기 때문에 세미아웃 라인으로 매몰법을 시행한 지 5일차 되신 모습입니다. 이분이 출국 전날 마지막으로 저에게 방문하셔서 사진을 찍고 기분 좋게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면 절개로 세미아웃을 시행한 고객도 있는데요. 이분은 고등학생 환자로 눈꺼풀이 약간 좀 늘어져 있고 속눈썹을 가리는 정도의 피부 처짐이 있는데 본인이 워낙 세미아웃 라인을 원해서 절개법으로 세미아웃을 시행하고 2달 차 모습입니다. 하지만 쌍꺼풀 수술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좀 부작용이 있을까요? 흔히 멍이나 부기 혹은 그림과 같이 눈이 덜 감기는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작용,
즉 의학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으로는 눈에 과교정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과교정은 뭐고 어떻게 치료해드렸나요? 과교정이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절개 쌍꺼풀을 하면서 눈매 교정을 같이 시행했던 분이고 수술 후 2주차에 눈이 너무 많이 떠지는 과교정 상태가 생겨서 왼쪽 눈을 살짝 낮춰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눈꺼풀 수술은 소량에 마취해도 눈의 모양이 많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수술 중에 정확한 모양이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드물지만 생길 수는 있고 앞선 환자처럼 골든타임에 맞춰서 교정을 할 수 있다면 최종적인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수술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모든 성형 수술이 마찬가지지만 환자와 의사의 협업으로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특히 눈 성형은 얼굴 성형에서 가장 섬세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의료진이 안내하는 방문 일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금연, 화장 시기, 비비지 말기 등을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아예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건가요? 담배가 최종적인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최종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회복을 더디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쌍꺼풀에서 담배 같은 경우는 최종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붓기가 오래 가니까 환자분께서 많이 불편해 하시죠. 그러면 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음주는 저는 과하지 않게 드시는 거는 일주일부터는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정신을 잃을 정도의 음주 습관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 달 이후부터 술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 중 쌍꺼풀 수술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병원을 고르는 팁 몇 가지만 주실 수 있으신가요? 먼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 병원을 찾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수술한 환자분을 꾸준히 볼 수 있는 의사가 계신 곳에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이런 경험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환자의 최종적인 결과는 어땠는지 등을 한번 따져보는 것이 좋은 병원을 고르는 팁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오늘도 쏙쏙 머리에 박히는 내용 요약 부탁드립니다. 먼저 쌍꺼풀 수술은 대박이 나는 조건에서 수술을 잘 시행하면 난편감을 바꿀 수 있는 수술이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만큼 드라마틱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수술 결과는 의사와 환자가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잘 지키셔야겠고요. 세 번째는 부작용을 극복한 사례를 한번 잘 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눈높이 성형외과 채널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 이 영상을 주위에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